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스포츠 관광론, 맞습니다. 자, 3주차 1차 시입니다. 저번 주에도 1차 시, 그리고 2차 시, 3차 시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런데,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뭐 조금씩 시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다시 그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아직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지 않은 분위기라 뭐 초중고등학교도 지금 온라인 수업이 개학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따라서 대학도 일주일 더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전국적으로 대학이 개강을 해서 전국의 학생들이 곳곳으로 많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나 어느 학교에서 만약 확진자가 하나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그 학교가 폐쇄죠. 그러다 보면 또 어수선해지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학교 당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예감에는 4월 달도 온라인 강의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여차하면 또 한 학기 내내 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여러분들하고의 이 온라인 수업도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다른 이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녹화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곰캠 그것도 다운받고 연구회원 27,000원 내고 베이직 프로그램 또 다운받고 다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낑낑대다가 결국은 또다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제 모습을 저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처음 방식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금요일날 2차시, 3차시 때는 제가 좀 이 곰캠이랑 이 노트북하고 여러가지 이 디바이스를 좀 잘 좀 운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그 어색한 모습을 너무 크게 자주 보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곰캠 하면은 이제 PPT 화면이 뜨고 제 화면을 조그맣게 떠요. 그럼 좀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에다 체크도 하고 마우스도 펜으로 된 거 좀 사서 좀 쓰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바로 또 대면 강의 시작하면 아주 열받죠.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앞서서 1주차, 2주차 지나고 보니까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근데 시간이 오프라인 시간하고 온라인 시간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한 절반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잡다한 얘기를 좀 줄이고 내용 위주로만 진행하고요. 지금도 보세요. 좀 인사말 하면서도 4분 지나갔잖아요. 이런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다소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을 수 있고요. 걱정이긴 한데 일단은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스포츠 관광론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프로젝트 진행했던 거하고 제가 하는 사업 관련된 연구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앞으로 올해 그 4월부터 한 10월, 11월까지 진행할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실질적일 것 같고, 그걸 토대로 1페이지 기획서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관광론 수업은 이거 말고도 다른 수업들에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또 겹치는 게 많아요. 이 책에도 마케팅 부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관광 마케팅 따로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중복된 부분들은 제가 좀 빼도록 하고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근데 그거를 좀 더 함축적으로 이제는 압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하고 토론이나 과제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피드백도 주고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장을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5장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광의 개념까지 한번 봤었죠. 예, 관광에 대한 개념을 봤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스포츠와 관광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스포츠와 관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일단은 본서에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광 개발을 통한 스포츠 인구의 편익, 지역 주민의 레저,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로 스포츠 인구를 확대시킬 수 있다. 자, 이것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의 개념을 이해했잖아요. 오는 겁니다. 이동하는 겁니다. 공간적, 시간적으로 이동하는 건데, 최근이 아니라 보통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스포츠나 레저와 관련된 인프라가 많이 조성이 됩니다. 특히 지역에 특화된,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 행사, 축제, 먹거리,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계가 되게끔. 그러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스포츠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로 스포츠 이벤트가 대표적입니다. 대회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부터 선수단, 감독, 코칭진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행사가 가능한 한 당일로 아니고 1박이고 2박이고 3박까지는 하지 않아요. 대부분 1박에서 2박 3일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광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구에 있는 사람이 춘천에 있는 풋살 대회라든지 MTB 대회라든지 트레일런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 올해 이제 9월 달에 있을 춘천 국제 레저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면은 몇 박씩 숙박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스포츠 관광이 활성화되고, 그러한 인프라가 조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민들도 그러한 스포츠 레저 시설을 활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포츠나 레저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스포츠를 통한 관광객의 편익입니다. 관광객 편익이에요. 오는 사람들, 이동하는 사람들. 자, 관광 중에 스포츠 참여 기회로 관광 만족 및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단순한 관광의 개념, 그냥 목적 없는 여행, 목적 없는 관광,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이게 뭐야? 레저 스포츠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냥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그 춘천 같은 경우에는 물레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들어본 사람들 있나요? 예. 춘천에는 호반의 도시라고 해서 의암호가 있죠. 그 의암호 내에서 2010년도 초쯤에 그 나무로 만든 카누입니다. 카누. 보통 우든 카누라고 얘기하는데요. 캐네디언 카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10년도쯤에 들어왔는데, 그 의암호에 그 우든 카누를 활용한 어떤 프로그램이,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서 한국 관광백선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물레길이라고 하는, 둘레길을 본따서 물레길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해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의암호를 중심으로 5개에서 6개 업체가, 그리고 이 물레길, 춘천 물레길이 낙동강이나 저쪽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가서도 프로그램이 정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반 관광객들이 춘천에 왔을 때 춘천에 닭갈비, 막국수, 그리고 등등등 보러 왔는데 의암호에 잠깐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야? 체험할 거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누, 스포츠 레저에서 얘기하는 카누, 카약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타고 체험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관광객들에게 레저나 스포츠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관광객들의 편익,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뒷배경을 좀 많이 바꾸고 싶었는데요. 좀 계속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한동안 1시간 반 동안 낑낑 대다가 졸리움을 무릅쓰고 다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괴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귀에 꽂고서 얘기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환 보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자, 그 다음은 스포츠 인구와 관광객의 공동 편익입니다. 스포츠 인구, 관광객, 공동 편익. 마찬가지죠. 뭐 앞에서 얘기했던 스포츠 인구의 편익이 있었고 관광객 편익이 있었으니까 둘의 관광 동동 편익이 있겠다. 이걸 왜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역 주민의 레저 활동과 관광객의 스포츠 경험, 체험에 그러한 어떤 정보의 공동 이용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여기 체크가 세 번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고요. 네 번째, 자원, 기반 시설의 공유가 있다. 앞서서 얘기했었죠. 예, 자연스럽게 스포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활용하는데 그 스포츠를 활용해서 어떤 시설이나 장비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고 그거를 관광객이 이용하면 관광객에게 좋은 경험과 체험으로서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스포츠와 레저에 접하게 됨으로써 스포츠 인구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와 관광의 상호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빠를 것 같아요. 아니 온라인으로 하면 좀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되게 빨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영상으로 느릴 것 같아요. 지금처럼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더 느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인터넷 강의 듣는 사람들이 좀 배속을 빨리 해서 듣잖아요. 저도 가끔 다운받아서 듣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들어보면 되게 느려요. 그래서 좀 빨리 합니다. 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빨리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앞으로 땡기지 않더라도 듣기에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숨도 조금씩 쉬면서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어느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뭐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 스포츠 관광의 유형입니다. 다 시간에 맞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스포츠 관광의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능동적 참여냐, 수동적 참여냐. 그래서 능동적 스포츠 관광, 수동적 스포츠 관광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참여 활동 정도에 따라, 정도라는 것은 많이 참여하느냐, 아니면 깊게 참여하느냐, 뭐 좀 얇게 참여하느냐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겠죠. 스포츠 대회와 스포츠 대회 또는 관광활동 기간 중에 스포츠에 직접 참가하는 것, 그 능동적 스포츠 관광이라고 하고요. 수동적 스포츠 관광은 스포츠 이벤트의 관람, 보는 거죠. 또 스포츠 인물의 견학 방문,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우리가 스포츠에서는 이게 참여 스포츠냐, 관람 스포츠냐를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 스포츠인 경우의 관광은 능동적 스포츠 관광이고, 관람 스포츠 위주의 관광은 수동적 스포츠 관광이다 라는 것이죠. 요거 그거 같은데요. 방금 얘기했던 거. 경찰청 창살사랑 그런 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오히려 그거 안 되는데 괜히 좀 하는 척 했나 봐요. 다음은 경쟁의 정도에 따라, 경쟁의 정도입니다. 경쟁. 스포츠의 속성 중에서 경쟁이 있었죠.
자, 경쟁적이냐 비경쟁적이냐의 스포츠 관광이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적 스포츠 관광은 올림픽 등의 경쟁적 스포츠를 직접 참여 관람, 요거를 경쟁적 스포츠라고 하네요. 직접 참여하고 관람하는 것인데 결국은 경쟁하는 스포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로 경쟁을 해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 그런 스포츠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비경쟁적 스포츠 관광이라는 것은 비경쟁 뭡니까? 경쟁을 하지 않아요. 남하고. 그건 뭐예요? 혼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다 같이 즐기는 거예요. 다 같이 즐기는 겁니다. 누구와의 경쟁을 떠나서 뭐 승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의 속성을 얘기할 때도, 놀이 얘기할 때도 즐겁고 저희가 유의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비경쟁적 스포츠 관광에 해당된다. 그래서 스킨스쿠버나 비경쟁 스포츠 직접 참여하거나 학습하는 것, 이게 비경쟁적 스포츠 관광인데 이 부분은 경쟁의 정도에 따라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여활동 정도와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두 개 또 합쳐졌네요. 이걸 합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능동적 비경쟁적 스포츠 관광이냐 비경쟁적 스포츠 관광이냐. 발음이 좀 안 좋아. 자, 능동적이면서 경쟁적인 것이냐, 능동적인 거면서 비경쟁적인 것이냐. 예시를 든 게 있네. 여기 교환 보고 계시죠? 능동적이면서 경쟁적이다. 골프 대회. 그렇죠? 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참여라는 거죠. 능동이라는 게. 능동적이면서 비경쟁적이냐. 위에서 예시가 다 나왔잖아요. 능동적,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대신에 남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즐겁게 그냥 가는 겁니다. 스킨스쿠버 투어. 자, 수동적이면서 비경쟁적이냐, 경쟁적이냐. 수동적이면서 경쟁적인 것. 내가 하진 않아요. 관람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경쟁적이래. 어떤 거? 일반 프로스포츠나 올림픽이나 이렇게 보러 가는 거. 승패가 갈리는 거. 자, 두 번째. 수동적이에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아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야. 그렇죠? 봅니다. 근데 비경쟁적이야. 경쟁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단순하게 스포츠 박물관 견학,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시설 견학, 그렇죠? 운동장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올림픽이 아니죠. 그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박물관처럼 잘 해놨잖아요. 그거 예전에 보러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런 부분들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또 요거 좀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예. 자, 마지막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관광 동기의 우선에 따릅니다. 관광 동기가 무엇이 있느냐? 스포츠 관광, 관광 스포츠. 글자를 앞뒤를 좀 바꿔봤어요. 스포츠가 관광의 주요 동기로 가느냐? 그러니까 스포츠. 앞서서 만약에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연기가 안 되고서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도쿄올림픽을 보러 가는 게 목적이 되면서 관광을 하러 가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관광 스포츠라고 앞에 관광이 들어가는 것은 스포츠가 2차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일단 관광이 됐는데, 관광이 목적이었는데 관광 프로그램 투어 안에 스포츠를 보는 게 있었다. 그럴 수 있죠. 여행사에서 파는 프로그램, 여행사에서 파는 패키지에 3박 4일짜리가 있었는데요. 그건 스포츠로만 이루어진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 하나에 스포츠가 꼭 껴있어요. 그럼 그것이 스포츠 관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관광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 동기,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게 우선시 되느냐에 따라 스포츠 관광이냐 관광 스포츠냐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관광 목적에 따라서 능동적인 스포츠 관광이냐, 이벤트 스포츠 관광이냐, 노스텔지아 스포츠 관광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이 마이크는 소리가 안 나는데 항상 있어요.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전까지는 우리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방 안에. 제가 이렇게 이 카메라를 보면서 하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지금은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뭔가 생물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갖다 놨는데, 이 왔다 갔다 하더니 나가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숨었는지. 예,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소개도 좀 시켜주고. 언젠간 등장 한번 할 겁니다. 예. 자, 능동적 스포츠 관광.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었죠.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관광 목적이니까 능동적인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관광. 이벤트 스포츠 관광. 스포츠를 수동적 관람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그렇죠. 이것도 이벤트.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수동적 스포츠 관광을 이벤트 스포츠 관광이라고 볼 수 있고, 능동적 스포츠 관광은 위에서 얘기했던 능동적 스포츠 관광이고, 이벤트 스포츠 관광을 이제 그 수동적 스포츠 관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목적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노스텔지아 스포츠 관광, 스포츠 유인물, 스포츠 박물관을 견학하기 위한 관광. 아까 위에서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수동적이면서 비경쟁적인 관광, 참여 활동 정도와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했던 것하고 똑같네. 내용들은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관광 형태에 따라서는 레저냐 비즈니스 형태냐라고 이제 볼 수 있다. 레저 형태는 이벤트 스포츠 관광과 문화유산, 스포츠 크루즈, 관광 온천. 자, 레저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보다 좀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 레저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레저 형태는 스포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움직이거나 뭐 할 수 있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형태도 있습니다. 전문 스포츠 선수 스포츠팀 관광 또는 교육용 스포츠 관광, 스포츠 조직 관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관광은 비즈니스 형태의 관광에 포함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저희 20분 지나고 25분 다 가는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소유한 카메라가 30분까지밖에 녹화가 안 돼요. 그래서 딱 끊어집니다. 저는 이 녹화를 끊지 않고 편집 안 하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25분쯤이 되면 빨리 끊어야 돼요. 자, 3주차 1차시 수업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유튜버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늘은 레저 스포츠 관광의 2의 부분을 다 끝내고요. 3주차 2차시 3차시 때는 레저 스포츠 관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한 40분 50분 떠들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진도는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이 페이지를 끝내야지만 금요일날 2차시 3차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 페이지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 학기 동안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지만 지금 중간고 이게 좀 계속 온라인 강좌가 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밀리면은 나중에 못 듣고 한 번에 하려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에 가능한 한 듣고 그날에 듣고 도저히 안 되면 다음날 하루라도 안 되면 일주일에 몰아서라도 다 끝내야 됩니다. 이거 밀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감당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그 시간에만 열어주거든요. 제가 10시에 수업해서 12시 끝나면 좀 빡세게 돌아갑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수업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과제해야 돼요. 퀴즈 풀어야 되고 문 딱 닫아버려요. 난리 납니다. 근데 한림대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한 학기 동안 열어줬어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이 점점점 시간을 늘려가고 있고요. 과목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한꺼번에 이거 처리하려면 과제 퀴즈
정신없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시험 준비 부지런히 준비하셔야 돼요. 자, 스포츠 관광의 개념과 이해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포츠 관광 이거를 정리한 겁니다. 자, 맨 위에 스포츠 관광이 꽉 탑에 있어요. 아이고, 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능동적 스포츠 관광과 수동적 스포츠 관광으로 나눠져요. 능동적 스포츠 관광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에. 그리고 수동적 스포츠 관광은 관람이나 방문하는 거예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 보면은 능동적 스포츠 관광은 능동적 비경쟁적 스포츠 관광이 있어요. 비경쟁 뭐예요? 남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그냥 즐기는 겁니다. 내가 즐기는 스포츠예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스킨스쿠버 같은 거. 그렇죠. MTB. 오케이. 자, 능동적 경쟁적입니다. 능동적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경쟁적이야. 골프야. 쳤어. 누구는 점수가 높고 낮아. 갈라지죠. 경쟁이 됐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수동적 스포츠 관광. 관람, 방문이 있습니다. 수동적, 경쟁적 축구 이벤트 같은 경우에 갑니다. 내가 축구하러 가요. 이겼어요. 네, 경쟁적. 수동적 비경쟁적입니다. 가게 됐어요. 근데 비경쟁이야 또. 뭔가 보는 거야. 그죠? 박물관 견학 이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간적, 한시적, 심리적, 산업적 뭡니까? 스포츠, 관광의 개념 정의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공간적, 지리적, 심리적, 관광 목적, 한시적, 시간적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스포츠 관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그래서 말씀드려 줄게요. 스포츠 관광의 정의. 그래서 개인이나 그룹이 그들이 거주하는 일일 생활권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룻밤 이상, 1박 이상을 한 선택한 관광지에서 머물면서 능동적이 됐던 수동적이 됐던 관여된 경쟁, 비경쟁적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 그것이 스포츠 관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께서 한 2번, 3번, 4번 정도 요 맨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스포츠 관광에 대한 정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러분들 3주차, 2차시, 3차시 금요일날 수업에 만나도록 하고요. 그때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레저 스포츠 관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까지 해서 레저 스포츠 관광의 이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